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확률과 통계, 개념 정리를 하고 있는 수학교사입니다. 오늘 지난 시간까지 여러분들 확률의 곱셈 정리, 그리고 조건부 확률, 확률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모두 다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부터는 확률 부분이 아니라 통계의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경우의 수를 이용해서 가지수를 찾는 것을 해봤고요. 이것을 이용해서 확률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가지수 분의 사건의 가지수를 이야기했던 거고요. 경우의 수를 이용해서 어떤 특정한 방법의 수를 찾아볼 수 있었고, 그 방법으로 순열, 조합, 중복순열, 중복조합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중복순열, 순열, 그 다음에 원순열,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그 다음에 조합, 중복조합,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이런 것들을 통틀어 가지고 우리는 곱셈 정리라고, 아니면은 곱의 법칙이라고 이름을 붙여 두었고요. 그 다음에 덧셈 정리라고 이름 붙이겠습니다. 덧셈 정리 또는 합의 법칙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서로 A가 일어나거나 B가 일어나는 방법의 수, 경우의 수는 M 더하기 N이라고 표현을 했고,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그리고 곱셈 정리는 덧셈 정리는 M 더하기 N이고요. 곱셈 정리는 M에 따라 A 각 사건에 따라 B의 가지수가 일정하게 나온다고 하면 M 곱하기 N이라고 두 개를 곱하고 두 개를 더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바지를 입고 셔츠를 입는 방법의 수, 가지수를 이야기할 때 곱셈 정리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바지를 입거나 치마를 입는 경우의 수, 바지와 치마를 동시에 입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럴 때는 덧셈 정리를 이야기했습니다. 확률에서는 이 각각의 가지수를 찾는 것을 두 번 시행한 거죠. 전체 가지수를 찾는 것과 사건의 가지수를 찾는 것, 이것을 두 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거고요. 그 확률에 관련된 개념들 중에 지금 우리는 확률, 조건부 확률, 그 다음에 확률의 덧셈 정리, 확률의 곱셈 정리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PA라고 쓰는데, 조건부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B가 일어났다고 하는 조건 하에 A가 일어났다고 하는 확률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PA 바 B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확률의 덧셈 정리라고 하는 것은 A가 일어나거나 B가 일어날 확률은, 그러니까 덧셈 정리 합의 법칙에서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A가 일어나거나 B가 일어날 확률은 둘이 더하는 거라고 했는데, 일반적으로 둘이 더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중복되어 있는 것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A 교집합 B를 한번 빼주는 겁니다.
곱셈 정리라고 하는 것은요, A가 일어나고 동시에 B가 일어날 확률은 곱배 법칙에서 뭐라고 했죠? 아까 그냥 곱하는 거라고 했는데요. 그냥 곱하는 것이 아니라 A가 일어났다고 하는 그 조건 하에 B가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구하거나, 반대로 A가 일어났다고 하면 A가 일어났다고 하는 조건 하에 B가 일어날 확률을 곱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확률에 대한 것들을 알아보았고요. 이번에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할 통계라고 하는 것은 이 각각의 확률이 일어날 경우를 통계에서는 모두 다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모두 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x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5일 때 모든 확률, 거기에 대해서 px가 1일 확률, px가 2일 확률, px가 3일 확률, px가 4일 확률, px가 5일 확률. 근데 모든 경우,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에 대해서 다 생각했기 때문에 전체를 다 더하면 1이겠죠. 그래서 통계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모든 확률을 다 더하면 그 값은 1이다. 그래서 첫 번째, 모든 확률의 합은 1이다. 이거를 기호로 쓸 수 있습니다. x가 1부터 n까지 px라고 하는 값이 1이라고요. 이때 x라고 하는 것은 1부터 어디까지? n까지 라고 했을 때 모든 확률의 합은 1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확률이라고 했던 것 정의 자체가 x가 어디서부터 시작한다 했죠? 안 일어날 확률 0부터 어디까지? 1까지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통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를 뜻하느냐, 이미 우리가 구해 보았던 확률이라고 하는 것들, 확률의 계산을 각각을 다 생각하는 것이 통계입니다. 모든 경우를 다 생각하는 것, 일어날 수 있는 모든 확률을 다 생각하는 것이 통계라고요. 그것을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표로 나타내거나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프로 나타낸다고 하면 이렇게 나타내겠죠. 확률이 1보다 클 수는 없으니까요. 여기에 뭐 이런 식으로 여기가 1, 2, 3, 4, 5인 이런 그래프가 나타날 겁니다. 막대 그래프는 이렇게 돼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그냥 일반적인 그래프는 이렇게 되어 있겠죠. 점으로 확률의 그래프, 함수는 아니고요. 막대 그래프나 이렇게 점으로 표현되어 있는 이런 그래프가 그려질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통계이구나 라고 하는 거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요. 계속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계라고 하는 것은 금방 우리가 따로따로 이야기했던 거, 이렇게 떨어져 있는 확률의 변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x, 이 확률 변수 x에 따라서 x의 범위가 1, 2, 3, 4 이런 식으로 지금 x가 떨어져 있는 것, 이것을 가져다가
이산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산 확률 변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확률이 4분의 1이고요. 여기 확률이 8분의 1이고요. 여기 확률이 8분의 3이고요. 그러고 나면 여기에 있는 확률 찾아볼 수 있는가요? 얼마죠? 그렇죠. 다 더해서 4분의 1 더하기 8분의 1 더하기 8분의 3 더하기 여기를 a라고 놓으면은 a의 값이 1이어야 되기 때문에 a 값은 4분의 1입니다. 그래서 이 값이 4분의 1이 된다고요. 이것과 관련된 내용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산 확률 변수가 각각 x의 값이 각각 떨어져 있는 거. 그러면은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떨어져 있지 않고 붙어 있다, 연속적이다 라고 해서 연속 확률 변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연속 확률 변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표로 정확하게 나타낼 수가 없고요. 아니면 구간으로 나타내야겠죠. 대부분의 것들은 우리가 떨어져 있지 않는 실수에 대해서 그래프로 표현을 합니다. 됐죠? 이때 어떻게 표현을 할 건지, 확률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야기할 건지에 대한 거는 다음 시간에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계속 알아보아야 할 것은요, 이런 그러면은 그냥 확률하고 뭐가 다른 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모아져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확률 분포라고 이야기합니다. 확률 분포의 특성을 찾아보는 활동들을 하는 것이 통계입니다. 그 가장 쉬운 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성적표를 받아보면은 평균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고요, 표준 편차라고 하는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평균이라고 하는 것은 알겠죠. 국어 점수가 90점, 수학 점수가 90점, 영어 점수가 100점 이라고 했을 때 그 점수 세 과목의 평균은 이라고 물어보면은 세 개를 더해서 3으로 나눈 거죠. 그 평균과 관련된 것을 EX라고 표현을 하고요, 표준 편차라고 하는 것을 시그마 X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이전에 그 자료가 얼마나 분포되어 있냐, 분산되어 있냐, 흩어져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을 기호로 VX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산 확률 변수의 구해야 되는 방향성은 평균을 구하고 분산을 구하고 표준 편차를 구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이것만 잘하고 나면은 그 다음 거 계산을 하는데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이산 확률 변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평균, 표준 편차, 분산에 대해서 계산하는 방법, 그리고 이산 확률 변수의 대표적인 분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